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더스트맨을 연출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스트맨에서 태산 역할 맡은 우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얘기 나누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 역할을 맡은 배우 신달기입니다. 오늘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미세먼지도 많은 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준 역할 맡은 강기루입니다. 저희 열심히 찍었거든요. 추운 겨울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글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질문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이영실 기자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이 먼지랑 더스트 아트에 좀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고 또 이 소재를 노숙자들을 배경으로 풀어내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시나리오를 시작을 했고 그 당시 마음이 좀 어렵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장의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게 먼지가 가득 낀 트럭 뒷면에 누군가 기도하는 손을 그 먼지 위에다가 먼지를 닦아내면서 그려놨던 그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그림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 영화에 담고 싶었고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 이야기가 떠올랐어서 그렇게 해서 먼지와 더스타트라는 것에 집중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숙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더스트맨이라는 제목에도 어떻게 보면 그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더스트맨이라는 제목이 단순히 그 장면 중에 모아와 태산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더스트맨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태산이라는 이 인물을 더스트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먼지처럼 부유하는 거처가 정해진 곳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먼지라는 속성과 연결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더스트맨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우님들 세 분이 주연을 맡으셨는데 배우님들 세 분께 제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에 대해서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더스트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태산이란 인물을 처음에 시나리오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조금 태산과 다르게 엄살이 좀 있는 편인데 태산은 핑계대지 않고 엄살 부리지 않고 자신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 고통을 이제 담담하게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끌리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처음 받아봤을 때 이제 소재나 배경 자체가 되게 다른 매체, 뭐 상업영화나 다른 독립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배경이라고 느꼈었고 그게 첫 번째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로서 욕심이 났던 부분은 제가 항상 청소년 역할을 맡아왔었고 어느 정도 약간 반항적인 인물들을 맡아왔었는데 모아라는 인물은 그거에 비해서 일단 성인이기도 하고 많이 명랑하고 되게 이타적인 인물이라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2018년도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한창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런 소재로 쓰여진 글이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도준이라는 인물이 저도 저를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위성주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먼지가 극 중에 나오는 대사처럼 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먼지가 우리 사람들이 항상 겪게 되는 그런 상처를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먼지 위에 그려지는 그림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서 상처를 입지만 그 위에 좀 뭔가 새살이 나고, 그리고 그걸 좀 마주하고 싶은 그런 감독님의 희망을 좀 보았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먼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관객에게 어떻게 조금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을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치 상처와 같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더 스타트와 연결지어서 먼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스타트라는 거는 먼지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금방 바람이 불면 지워져 버리기도 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치만 금방 지워져 버리지만 대신에 그 그림이 남아있는 순간에는 그 그림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저희의 삶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태산이란 인물이 삶의 방향성을 지금은 잠시 상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그 방향성을 찾아 나가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더 스타트를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더스트맨에서는 가장 정말 독특한 소재가 있잖아요. 더스트 아트라는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아트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감독님 그 프로부이니까 함께 협업을 하게 됐는지, 또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어서 우지연 배우님도 같이 현장에서 프로부이님과의 그 호흡이 어땠는지, 어떤 내용들을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 영감을 받았던 그 그림이, 트럭 뒷면에 그려져 있는 기도하는 손 그림이 프로보이닉이라는 러시아의 더 스타트를 하시는 작가분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제작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촬영을 준비하면서 직접 작가분께 연락을 드려서 작가분의 그림을 보고 이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되었고, 또 장면 중에 주인공이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 와서 도와주실 수 있겠는지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감을 받은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분께서 너무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시면서 촬영 기간 중에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계신 동안에는 계속 어떤 그림을 그릴지 스케치 도안을 주고받는 작업을 했었고, 한국에 오셔서는 저희 배우분들에게 직접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작업을 같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프로보이닉 작가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자윤이라는 동양화가 원래 동양화를 전공하신 작가분이 계신데, 그 작가분이 이제 대부분의 그림을 그리셨고, 프로보이닉 작가님께서 일주일 정도 체류하시면서 그림을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느낌으로 같이 두 분이 협업하셔서 같이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습니다. 네, 프리 프로덕션 할 때도 이자윤 작가님한테도 조금 저희가 그 달기 배우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 아닌 수업을 받기도 했고, 현장에서도 그 프로보이닉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작품을 하면서 뭔가 배워서 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로 뭐 연기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작가분한테 사실 이렇게 힘차게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감독님의 그 영화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고 영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중앙데일리 이재린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심달기 배우님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이 영화의 분위기를 좀 특별하게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그 배경음악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게 보통 생각하는 그 영화의 배경음악과 좀 다르다고 느껴서 그런 음악 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심달기 배우님께는 이제 연기하신 모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명랑하고 이타적인 인물인데 사실 이런 인물을 연기할 때 좀 되게 클리셰적인 요소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좀 배우님만의 모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고충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 작업은 이제 제가 단편 영화 때부터 같이 작업해 왔던 조현영이라는 음악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태산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감정을 따라가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에서는 태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말 수가 없고 표정도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 감정적으로 관객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현영 음악 감독님께 이 장면이 비록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클래식보다는 처음부터 톤앤 매너가 클래식보다는 일렉트로닉 계열의 음악으로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많이 나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모아의 그 이타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아의 솔직한 이기심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발견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모아는 저랑은 다르게 창작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나경 감독님처럼 창작자분들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있고 그거로부터 영감을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도 그런 창작자의 태도로서 태산에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런 클리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감독님이랑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로맨스처럼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신 동안 제가 강기로 배우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도준 캐릭터는 강기로 배우님께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얼굴과 말투를 완전히 지우고 또 얼마 전에 개봉했던 정말 먼 곳과는 또 180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분석하시는 것과 뭐 사전에 감독님과도 여러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캐릭터에 접근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전에 감독님께서 그 도준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논문이나 여러 시각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로 표현되어야 될까, 이 인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감독님이 갖고 계신 다큐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었는데 전 그 인물을 보면서 장애와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려고 봤지만 그 인물이 어떤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개성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도준을 만드는데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고 아무래도 또 제가 아무리 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고 해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연기를 하는 제가 캐릭터의 진심이어야만이 그런 조심스러움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인물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네. 이어서 심달기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장편 주연작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우지연 배우님과 호흡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시나리오 속 같이 이제 강기루 배우님하고는 같은 장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리오 속에 봤었던 도준이란 캐릭터를 스크린 속에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잘. 네, 제가 그럼 하나하나씩 네네. 부담은 없으셨는지 첫 번째 장편 영화로서 네네. 일단 첫 번째 장편에 대한 그런 부담이라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고, 부담이 있었다면은 이 영화의 톤과 모아가 갖고 있는 톤 자체가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방해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부담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음으로 해주셨던 우지연 배우님과 호흡은 어떠셨는지, 같이 이제 그림도 콜라보로 그리시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좋은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처음 장편이었고 현장 경험도 많이 없었는데 되게 선배님이신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디션 겸 리딩 때 처음 봤을 때부터도 뭔가 잘 통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도준 스크린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셨는지. 저는 명태를 먼저 봤어서 거기서의 강기루 배우님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연기했던 동화라는 작품에서도 선생님으로 나온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매번 제 개인적으로는 강기루 배우님이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고, 도준도 그 중에 하나로 잘 자리매김한 것 같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오마이뉴스의 오수미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김나경 감독님과 오지연 배우님, 심달기 배우님 두 분한테도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태산 모아 역할은 어떻게 보면 로맨스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아까 심달기 배우님이 로맨스처럼 보이지 않게 애쓰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감독님은 어떤 디렉팅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배우님은 연기하시면서 어떤 느낌 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태산이라는 인물과 모아라는 인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플롯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남자이고 여자이다 보니 영화 속에서 표현될 때에는 이성애적인 부분으로 되어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지점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로맨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배우분들께도 이 영화는 멜로 영화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기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간과 인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두 인물이 가까워져야 하고, 그리고 두 인물이 또 좋은 시간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그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과 좀 멀어지려면, 그러니까 서로 상냥하고 서로 같이 있으면서 즐겁기는 하나, 이제 둘은 좀 어떤 성향의 그 기질과 어떤 성격이 닮아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대화가 편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깝고 친하긴 하나 그 이성 간의 어떤 느낌과는 조금 다른 친밀감을 가지려고 저는 노력했던 것 같고, 그게 또 실제로 또 심달기 배우님하고 저도 제가 심달기 배우님을 좀 그 이전에도 팬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심달기 배우님이 한 어떤 작업들을 되게 존경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모아와 이제 태산 관계에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아가 태산에게 계속 찾아가는 그 동기가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로맨스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아의 영감의 원천이고 이제 모아가 갖고 있는 슬럼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지연 배우님하고 강기루 배우님 서로 친한 친구 사이로 되게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작업하셨을 때 어떻게 서로 도움이 되셨는지 또 의지하셨는지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지연 배우가 저를 이 영화에 추천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성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매 회차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안 나왔던 날에 있었던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지연 배우가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적응하기도 좀 수월했고, 그리고 주연 배우가 친구니까 또 제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지연 배우랑 연기 접근하는 거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수록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다른 연기, 좀 다른 모습들을 제가 촬영이 없을 때 모니터를 보면서 옆에서 보고는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발견하는 모습들이 또 재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강기루 배우님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도움을 저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태산은 혼자 연기하는 구간들이 꽤 있고, 그 구간들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춥고 좀 어두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달기 배우님이나 강기루 배우님 현장에 오시면 사실 말할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좀 의지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기루 배우님이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요. 그 추위 타는 모습에 좀 즐거워하면서 잠시 현장의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유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노숙자분들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의 삶을 잘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취재하는 과정이 특별히 있으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지연, 심달기, 강기루 세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되신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한테는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는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촬영하셨는데 고생담 같은 거 있으신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게 약간은 동화 같은 면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또 완전히 리얼리즘적인 톤 앤 매너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분들을 영화 속에 표현할 때 신뢰되지 않는 선 안에서 대상화하지 않고 최대한 진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회활동 단체를 찾아가서, 홈리스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 단체를 찾아가서 길지는 않은 기간이었지만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활동가 분들에게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수를 받았었고요. 또 주거 빈곤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활동하시는 작가분들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여쭙기도 했고, 논문이나 영상 자료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대한 자료 조사를 많이 노력했던 면이 있고요.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오지연 배우님은 이제 제가 태산이라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주변에 말씀드렸을 때 정말 신기하게 두 분이 동일하게 오지연 배우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문세 가수분의 희미하게라는 뮤직비디오에 오지연 배우님께서 출연하셨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뭔가 태산의 느낌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만나 뵀었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태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고요.
우지연 배우님은 진짜 연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배우분이셔서 그 정확하신 동시에 또 제가 말하는 어떤 부탁드리는 바가 있으면 그걸 다 또 수용하고 들어주시는 분이셔서 그런 면에서 되게 의지가 되고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달기 배우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달기 배우님도 똑같이 주변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 분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캐릭터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배우를 동일하게 여러 분이 추천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배우분이 갖고 있는 결이 캐릭터의 어떤 면과 비슷하다는 걸 이제 다른 분들이 알아봐 주신 거니까 이미 먼저. 그래서 달기 배우님도 만나봤고, 달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강렬하신 분이셔서 정말 언제나 연기할 때마다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배우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모아보다 오히려 더 에너제틱한 모아를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준 역의 강기르 배우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지연 배우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이제 기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농담식으로 본인이 우지연 배우보다 더 형으로 보이는데 왜 본인을 동생 역으로 캐스팅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도준이라는 캐릭터는 좀 더 따뜻한 면이 있어야 하고 또 도준이 동생이지만 비록 나이는 동생이지만 태산에게 있어서 어떤 가족 같고 집 같고 그리고 지난 2년간 버티게 해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든든한 이미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기르 배우님이 정말 딱 맞는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배우님과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더스트맨에서 개인적으로 꼽는 최고의 장면이 있다면 한 장면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딱 한 장면만 꼽아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먼지가 모두 날아가고 태산이 나무 밑에 누워서 크게 심호흡하는 그 장면까지 그 시퀀스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담겨 있기도 하고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제 뿌연 하늘이 아니라 정말 청량한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때 뭔가 마음이 개운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부엉이 그리면서 이제 그 집에서 둘이 만날 때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영화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모아로서 모아에게 제일 태산과 함께 하면서 제일 좋은 기억이 뭘까 떠올리면은 이제 지하 보도에서 라면 같이 먹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얘기했으니까 저는 태산이 마지막에 그 친구의 동생과 직접 만나서 화해를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얘기를 나눈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혹시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기르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고 감독님은 소감 말씀해 주실 때 더스트맨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진심을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극장 찾아오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만나보시러 또 기사 써주시러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쪼록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첫 장편 영화인 더스트맨이 2018년에 촬영했었는데 드디어 개봉을 한다는 사실이 되게 새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미세먼지는 많지만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는데 저희 더스트맨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만든 장편 영화였는데 단편 영화만 많이 만들어봤지 장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함께해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스태프분들이 모두 너무 큰 도움과 정성을 정말 기울여주셨어요, 영화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많이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더스트맨이 제가 그림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제가 그때 그 그림에서 받았던 위로의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배우님들은 네, 저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